오승은은 1979년 2월 8일 추운 겨울날 대한민국 강원도의 평화로운 해안 도시인 강릉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두꺼운 책과 같습니다. 예술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담은 페이지와 눈물로 가득 찬 줄이 뒤섞여 뛰어나면서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46세인 그녀는 2025년에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인생이란 단순히 스크린에서의 역할이나 스포트라이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마주하는 조용한 순간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 관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승은은 연예계 초창기부터 사장님, 나의 히어로, 쇼윈도, 여왕의 집 등의 드라마를 통해 인지도 높은 배우로 성장하기까지 열정으로 가득 찬 삶과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 그녀의 경력에서의 부침, 그녀가 갈망했던 업적, 박인규와의 격동의 연애,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은 재산, 그리고 전 남편이 전해준 말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연주한 길고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음악 한 곡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오승은은 강릉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는 예술이 이상적인 직업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딸이 교사나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그 당시 강릉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이런 직업이 적합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헌신적인 주부였으며 평화로운 저녁이면 종종 전통 노래를 불렀는데 이는 의도치 않게 어린 승은의 마음속에 예술에 대한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거실의 흑백 TV에서 나오는 영화에 매료되었고 종종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존경하는 배우들의 움직임을 따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승은이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꼽으라면 가족의 압박이나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2014년 박인규와의 결혼 생활의 파탄일 것이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배우자를 잃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때 그녀의 삶의 기둥이라고 여겼던 사랑과 가족에 대한 믿음을 뒤흔들었다. 오승은은 2008년 29세의 나이로 성공적인 사업가 박인규 씨와 결혼을 했으며 당시 그녀는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열린 저녁 식사 파티에서 공통의 친구를 통해 만났고 박 씨의 성실함과 차분한 태도에 그녀는 금세 매료되었습니다. 6년간의 결혼 생활과 딸을 낳은 후 그들은 2014년에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결별의 공식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와 두 사람의 직업에서 오는 압박감이 언론에 퍼졌다. 그녀는 드물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서울의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와 소파에 혼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상실감에 소리 없이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슬픔은 단순히 관계의 이별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지은 집을 지키지 못한다는 실패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삶의 다른 어려움 때문에 더욱 커졌습니다. 오승은은 어린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외로운 나날로 보냈는데 뛰어난 학생도 인기 있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키 165cm와 평범한 외모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지만 그녀는 그 놀림을 연기의 꿈을 향한 동기로 삼았습니다. 그 후 2010년대에 그녀의 경력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녀는 마치 온 세상이 그녀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처럼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그녀의 결혼 생활이 파경으로 치닫자 그녀의 모든 고통은 정점에 도달했고 그녀는 그 상처를 그 후로도 수년간 안고 지냈다. 그녀는 딸을 볼 때마다 박인규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가 그리워서뿐만 아니라 잃은 것에 대한 후회로 인해 눈물이 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슬픔은 오승은을 쓰러지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직업과 삶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딸과 시간을 보내며 이혼으로 인해 아이의 마음에 생긴 상처를 메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슬픔은 상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상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46세를 돌이켜보며 그 슬픔이 그녀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녀의 영혼 속의 사랑과 회복력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승은의 경력은 찬란한 정점과 어두운 시면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단국대학교에서 연극영화학을 전공하며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업을 마친 후 2000년 KBS 드라마 터프가이의 사랑에서 조연을 맡으며 공식 데뷔했다. 첫 번째 역할은 큰 명성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연예계에 진출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2001년 그녀는 코미디 영화 나의 상사, 나의 히어로에서 윤희수 역을 맡아 주목을 받았고, 이 영화는 비평적,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며 유망한 여배우로 인정을 받았다. 이 역할은 그녀의 타고난 연기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경력에 더 큰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오승은은 2000년대의 여러 영화와 TV 시리즈에 출연하며 계속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03년 그녀는 감동적인 드라마 천국의 정원에서 내면의 고통과 싸우는 여성 역을 맡아 감정적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2007년 그녀는 임권택 감독의 예술 영화 비욘드 디 이어스에 출연해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녀의 커리어의 정점은 아마도 2021년일 것이다. 그때 그녀는 채널A의 인기 TV 시리즈인 쇼 윈도우 더 퀸즈 하우스에서 조연을 맡았다. 이 역할은 그녀가 수년간의 공백 이후 복귀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젊은 배우들이 스크린을 장악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그녀의 재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10년에 일어났는데, 당시 그녀는 널리 홍보되지 않은 독립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많은 마음을 쏟았고 획기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자금의 일부를 직접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관객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비평가들 역시 높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영화 시사회가 끝난 후 텅 빈 영화관에 앉아 빈 좌석을 바라보며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울었습니다. 그녀는 수개월 동안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 모든 장면을 연습했지만 실패로 인해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잊지 못할 또 다른 실패는 2015년 박인규와 이혼한 후 연극계에 전향하려 했던 때였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을 되찾고 자신을 주장하고자 서울에서 작은 연극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대사를 연습하고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연구하는 데 많은 밤을 보냈지만 연극은 관객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고 공연은 종종 관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녀는 혼자 무대 뒤에 앉아 팔리지 않은 티켓을 바라보며 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재정적 실패 때문에 울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삶의 어둠을 극복하고 무대에서 빛날 수 없을 것 같아 울었습니다. 오승은은 자신의 경력에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 나의 상사, 나의 영웅을 촬영하는 동안 그녀는 긴 촬영 일정을 견뎌냈고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한 코미디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 종종 지칠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녀는 액션 장면 촬영 중 넘어져 온몸에 멍이 들었지만 촬영을 계속하기 위해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일한 후 차 안에서 울었던 적이 있는데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관객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쇼윈도우, 퀸즈 하우스에 복귀해 감독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눈물을 흘렸고 오랜 세월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느꼈다. 그녀의 경력은 끊임없는 노력의 연속이었고 그녀는 울 때마다 계속해 나갈 힘을 찾았습니다. 오승은에게 성취란 단순히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항상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뛰어난 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연기력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기억되는 여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의 상사,
나의 영웅에서의 역할에 대한 칭찬을 받은 후 언젠가는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자신의 역할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 꿈을 크게 이루지 못했지만 화면에 나올 때마다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녀는 또한 딸과 미래 세대를 위해 예술적 유산을 남기고자 항상 열망했습니다. 가든 오브 헤븐의 성공 이후 그녀는 언젠가 매우 개인적인 작품을 만들고자 시나리오 쓰기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아이에 대한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쓰느라 몇 시간씩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문단을 마칠 때마다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믿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딸이 미래의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승은 역시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항상 노력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선구자로서 그녀는 종종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동료들과 공유하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녀는 쇼윈도, 퀸즈 하우스에 참여하면서 제작진의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경험 많은 여성도 여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로부터 편지를 받고 울기도 했는데 그 편지에는 그녀의 이야기가 직장에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대중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여전히 빛날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큰 역할을 맡아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쇼 윈도우, 퀸즈 하우스 이후 그녀는 복잡한 악당 역할을 맡아볼 새로운 영화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프로젝트는 준비 단계이지만 그녀는 매일 캐릭터에 대한 연구를 하며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